새벽 1시쯤 되는데 잠이 안 와서 잠시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남겨놓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진행했던 의뢰인분들이고요. 전부 다 구속영장 기각, 즉 다 석방되셨습니다. 나중에 본안재판에서 결과가 안 좋았던 분도 있긴 한데 일단 영장실질심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모두 영장 기각. 그 중에 이분은 영장 사건이 2번이었어요. 2번 다 영장 기각을 받은 겁니다. 매우 이례적이죠. 이분은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된 건 맞는데 바로 보석 청구를 해서 풀려났습니다. 일단 영장은 발부됐으니까 이 사람은 빼고, 그리고 구속됐던 사람을 재판에서 뺀 것도 빼고 그냥 영장실질심사만 기준으로. 사건 수가 많이 없는 이유는 첫째, 불구속 재판 기조가 강화돼서 예전처럼 수사 단계에서 막 구속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법정 구속되는 걸로 많이 치환돼 있죠. 일단 전체적 건수가 줄어들어 있고, 또 이거 영장 사건은 국선 변호인들이 많이 담당합니다. 그 다음은 이른바 일명 정관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는 케이스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한 거죠. 이런 정도의 성과를 낸 변호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영장실질심사 사건 자체를 구경 못하는 변호사도 있고요. 승소, 즉 영장 기각 경험을 못 해본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하나도 어려운데 이렇게 연속으로 영장 기각을 시킬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자랑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씁쓸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성과를 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왜냐? 일단은 있을 수 없는 성과고, 너같이 평범한 변호사가 그럴 리가 있겠어. 이런 심리도 작용할 겁니다. 또는 영장 기각될 만한 사건을 맡았겠지. 사건을 고를 만큼의 영장 사건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런 유행이 따를 확률이, 이렇게 연속으로 따를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운이 따른다면 정말 그건 유행이 아니라 실력이죠. 법조 시장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시장입니다. 거래를 하는 곳이에요. 돈이 돌고 법률 서비스가 돕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주고 뭘 사는지 아세요? 거래되는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변호사를 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사는 걸까요? 만약에 변호사를 사는 거면 그 품질에 맞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돈의 액수와 변호사의 실력이, 변호사가 냈던 성과가 비례하지가 않는다고요. 어떨 때는 사건 경험 전혀 없는 초짜 변호사에게 입이 떡 벌어지는 돈을 내고 선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젊은 변호사들 인터넷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광고업체에 엄청난 돈을 주고 의뢰인을 찾습니다. 그 광고비를 내는 거예요, 그 변호사한테. 또 비싼 건물에 있는 변호사한테 갔다. 건물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하고 수임계약을 체결할 때 지위가 평등합니까? 아니죠. 변호사가 계약 내용을 다 정해버리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어떠십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법률 서비스에 합당한 돈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사람이 돈을 지불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한 겁니까? 자, 법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의뢰인의 불안감입니다. 그 불안감이라면 상품으로 돌아가는 시장이 법조 시장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맡습니까? 의뢰인의 불안감을 잘 활용해야 이 사건을 내가 맡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여기도 맡겨보고 여기도 맡겨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맡았으면 달라졌을까? 이거는 검증할 수가 없어요. 사건이 실패하더라도 이 비싼 변호사가 실패했는데 싼 변호사가 성공하겠어? 이걸로 불안감을 해소하는 거예요.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이 시장이. 변호사가 돈 많이 벌었다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 기회와 더불어서 약간만 뻔뻔해지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수임료를 좀 덜 받아도 되는 사건에 많이 후려쳐서 많이 받으면 돈 벌어요. 그 변호사의 실력이, 성과가 비례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호사란 자격을 가지고 사건 욕심내서 의뢰인을 어떻게 다룰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매몰돼 있다면 우울하지 않습니까? 자괴감 느껴지고. 저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정말 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업도 장사잖아요. 그 마음에 조금씩 부대끼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뿐이에요. 방향을 못 찾거나 돈이 없어서 아예 그 기회 자체가 봉쇄돼 있거나 그런 거 보면 안타깝잖아요. 내가 도와주는데 큰 어려움이 들지 않은데 저 사람한테는 큰 가치가 된다. 그런 일에 제가 좀 나서면 변호사로서의 그 보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커요. 그때 비로소 제가 변호사 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방송도 하게 되고 트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돕게 되고 이렇게 확장이 된 거죠.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법률 분쟁에 빠진 분이 계신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마침 그 사건은 내가 아주 잘할 수 있는 사건이 제안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도우면 그 난관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씩 이런 반응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불안하겠죠. 일 없고 한가하고 싸구려 변호사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의뢰인의 불안감을 사고파는 시장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걸로 뭐 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절망하거나 그렇진 않죠. 그건 제 이기심입니다. 배려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런 부분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과연 내가 이 변호사의 시간과 노력을 사는 건가? 이 변호사가 제공할 법률 서비스는 어느 정도인가? 그게 아니라 내 불안감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서 상담을 하고 변호사를 찾아가고 돈을 지급하는 건 아닌지 한번 스스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변호사님이 사건 상담해 주셨던 김입니다. 당시 맡고 있던 변호사와의 트러블 여러 정황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변호사님이 상담 잘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조언해 주셨던 방향도 잘 참고했고 덕분에 최근 2심도 승소가 나와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어려웠던 시기에 단순히 전문가로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도와주신 조언 많이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 격려 편지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